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통사암침 얘기 16번째 시간이고, 상한론은 죽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상한론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죠. 상한론은 죽었습니다. 상한론은 약 50여 년 전에 죽었으나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다를 물리친 것처럼 상한론의 유령이 한의대생을 비롯한 한의사들을 괴롭혀 왔으며 아직도 괴롭히고 있고 앞으로도 괴롭힐 것입니다. 문제는 사마중달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지만은 한의사들은 그 유령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는 것은 물론 그들이 영혼과 함께 하지 못해서 안달이죠. 18세기 전의 의학을 한의사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한론에 관해서 많이 알수록 존경받는 한의사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사암침법을 비롯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모원침구학회에서 상한론 부검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나무 위키에서 출전이고 중국 동한 후한시대 장사태수로 재직했던 장중경이 썼다고 하는 고대 한의학 의서이며 일반적으로 감기 등으로 대변되는 통칭 한사에 의해 변화하는 신체의 생리와 병리 그리고 치료 방법을 서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글은 페이스북에 최근에 한 한의사가 올린 글입니다. 이진사물 고전에 나온 대로 적용해서 잘 안되는 대표적 처방 중에 하나이다. 현대화, 현지화. 그러면 처방 적용증도 바꿀 줄 알아야 하고 처방 구성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책에 영혼이 잡힌 사람들은 이것을 못한다. 그리고 자멸한다. 책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총론에서 시대에 맞추어 현지에 맞추어야 한다는 말은 나온다. 이것을 실전에서 적용시키려면 현장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런 거 경험하면 누가 말하면 대충 저게 책대로만 하는 책상주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책대로 안 되는 게 다수다. 그래서 책대로 해서 된다면은 그것을 행운으로 여겨야 한다. 책대로 실험해보니 안 되더라. 당연히 안 되는 게 자연스럽다. 현대화, 현지화를 이해 못하면 책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책 탓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만군 원장이 쓴 글이죠. 이 원장의 페이스북은 여기에 있습니다. 상한론을 부검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은 3차원에서는 언제나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한론 자체가 올바른 의서였다고 하면은 18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방법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마땅하고 또 그 효과가 나타나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위에서도 설명이 되었듯이 상한론은 한사가 피부를 통해서 오장육부를 하나씩 상해 들어가는 상태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를 결정을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질병의 원인, 증상 및 치료 방법을 봤을 때 상한론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한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이 시간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환자의 증상이 같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틀리면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할 수도 있겠죠. 또 그 반대로 환자의 증상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같을 수도 있으며 또 원인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의사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질병의 원인 대부분이 미네랄 부족, 비타민 부족, 영양 불균형, 공해 등을 포함한 아래 사항들이며 염증이 매우 주요한 증상이죠. 따라서 한사가 침습하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출발하는 상한론은 1970년대 초에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되죠. 현대인들이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GMO, 또 GMO를 포함한 제품, 또 GMO를 사료로 써서 기른 동물들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백신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대추, 인삼, 계피, 마늘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지금은 전부 다 독약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각종 양방치료, 툭하면 주어지는 처방되는 항생제, 진통제를 포함한 모든 약물,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이 독극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각종 파괴적인 양방검사죠. 엑스레이, CT, 캐스캔, MRI, 마모그램 등이죠. 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상한론은 부상 등에 의한 질병에는 속수무책이죠. 그렇죠. 한사에 의한 질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한론이 설령 맞는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부상 등에 의해서 발생된 질병에 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불행하게도 한의대나 많은 한의사들, 물론 당연히 한의대생들도 포함이 되죠. 이 옛날에 좋았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좋을 것이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미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헤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에게 상한론은 죽었다 그러면은 한의학을 모르는 놈이다 라는 취급을 하고 오히려 배척을 받게 되어 있죠. 시대의 흐름을 또는 질병의 원인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의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동안에 한의대를 다니면서 또는 보수교육이라든가 또는 세미나 같은 데서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애써서 배웠던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중요하다고 또는 경전으로 생각이 되는 상한론을 버리기에는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상한론은 다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한론이 100% 틀린 것이 아니죠. 그 상한론이 맨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거의 100%의 성공률을 가진 훌륭한 의사라고 했을 때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채 5%도 그 성공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의사들은 그 5%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상한론이 죽었다며? 틀렸다며? 그런데 상한론대로 해서 치료해도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공률이죠. 100번에 한 사람이 상한론에 의해서 성공했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도움을 받지 못했던 99명의 환자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한론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상한론이 죽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실망이 크죠. 상한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죠. 있습니다. 정통사암침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정통사암침이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왔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못 믿는 불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정저지화라고 하죠. 평생을 수십 년 수백 년을 우물 밑에 바닥에서 살던 개구리는 그 장시간에 걸쳐서 그 우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계가 그 우물에 국한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 우물을 벗어나면 훨씬 더 넓은 천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사암침의 위력과 능력을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한의사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상한론은 죽은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후배 한의사들을 괴롭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